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과 위생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어요. 함께 얼굴을 보면서 교육을 진행했다면 더 좋았겠지만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진행된 점 회원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목차를 소개할게요. 교육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있어요. 첫 번째로 개인위생, 두 번째로 구강관리, 세 번째로 건강에 관련된 내용을 다룰 예정이에요. 그럼 첫 번째로 개인위생에 대한 부분이에요. 개인위생 파트에서는 개인위생의 뜻, 필요성, 그리고 개인위생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진행될 예정이에요. 가장 먼저 개인위생이란 개인의 건강에 유익한 것은 권하고 해로운 것은 제거해서 건강의 증진을 도모하고 질병의 예방, 치유에 힘쓰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손 씻기, 양치질하기처럼 청결을 위한 노력이 개인위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개인위생의 필요성이에요. 여러분, 항생제를 아시나요? 항생제는 우리가 감기에 걸릴 때도 처방받는 것인데 이 항생제를 많이 복용하거나 사용하게 되면 항생제에 내성이 생겨서 항생제를 복용해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지역사회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세균 감염 중 35%는 항생제 내성균 감염일 정도로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감염병이 많다고 해요. 그렇지만 손 씻기처럼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지키면 감염병의 위험을 절반으로 줄이고 항생제의 필요성을 30%나 낮출 수 있다고 하니 항생제의 처방을 줄여서 내성을 관리하고 지역사회에서 감염병이 퍼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개인위생을 지키는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위생은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시에는 하루에 3번 양치질하기, 손 씻기, 머리 감기, 샤워하기, 매일 옷 갈아입기, 손톱 발톱 관리하기가 있어요. 손 씻기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비누칠만 묻혀서 짧게 끝내실 것이 아니라 30초 이상 구석구석 깔끔하게 닦아주셔야 해요. 또 머리를 감으실 때에는 두피에 물을 충분히 적시고 샴푸 거품을 내서 두피 곳곳을 손가락으로 마사지하듯 문질러 주세요. 그렇게 하면 두피의 각질을 깔끔하게 제거할 수 있어요. 또 여름인 만큼 땀이 잘 나는 계절은 없죠? 땀이 잘 나는 요즘 씻지 않거나 옷을 갈아입지 않으면 냄새가 날 수도 있으니 매일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는 것도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손톱이나 발톱 밑에는 많은 세균들이 살고 있어요. 손톱이나 발톱도 깔끔하게 깎으면서 관리해주세요. 다음으로는 다른 개인위생 관리 종류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름인 만큼 여러분들의 옷이나 속옷, 수건, 베개 커버, 이불같이 여러분들의 몸이 직접 닿는 천 제품들은 정기적으로 깔끔하게 세탁해서 사용해주세요. 또 방이나 화장실, 여러분이 사용하는 공간과 가전제품은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깔끔하게 쓸고 닦아서 청결을 유지해주세요. 또 저녁에 일찍 취침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규칙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도 개인의 위생을 위한 관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개인위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두 번째 파트로 구강관리에 대해서 진행하려고 해요. 구강관리는 구강관리의 필요성, 그리고 칫솔을 관리하거나 올바른 양치법 등 구강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가장 먼저 구강관리의 필요성 부분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구강을 통해서 감염을 유발하기 때문에 구강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다양한 예방이 가능하다고 해요. 특히 구강 건강을 해치는 대표적인 원인인 잇몸 질환은 구강 안에 있는 세균으로부터 시작되고 지금 내가 건강한 치아와 잇몸을 가지고 있더라도 치석을 제대로 제거해주지 않으면 쌓인 치석 때문에 잇몸이 내려앉아서 치은염, 치주염 같은 여러 가지 잇몸 질환에 노출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규칙적인 구강 관리는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구강 관리를 위한 첫 번째 방법으로는 구강 관리에 필요한 칫솔을 관리하는 거예요.
칫솔은 치아에 직접적으로 닿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에 소홀하면 세균이 번식하기가 너무나도 쉬워요. 세균이 번식한 칫솔로 양치하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양치 전후에 흐르는 물에 칫솔을 깨끗하게 닦아서 음식물과 치약의 잔여물이 없도록 하고 또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습기가 없는 건조한 곳에서 보관해 주어야 해요. 곰팡이가 핀 칫솔을 양치하면 정말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칫솔이 그냥 방치되어 있다면 꼭 칫솔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칫솔을 깔끔하게 관리해 주셨다면 그 다음으로는 양치질을 해야겠죠? 양치는 333 법칙을 지켜주세요. 하루에 3번, 3분 동안 식후 3분 이내에 양치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양치를 하시기 전에는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사용해서 치아 사이에 낀 음식물을 먼저 제거해 주세요. 그냥 칫솔로 양치질을 하는 것보다는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해요. 또 치실을 끝내신 후에 양치를 하실 때에는 칫솔을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쓸어내듯이 꼼꼼하게 닦아주시고 구석구석 닦아주셔야 합니다. 치아를 다 닦으신 후에는 혓바닥도 꼭 닦아주셔야 해요. 혓바닥은 세균이 많아서 입냄새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칫솔 혹은 혓바닥을 닦는 전용 혓클리너를 꼭 사용해주세요. 양치질을 다 하신 후에는 치약에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여러 번 물로 가글해서 깨끗하게 헹궈주세요. 남은 치약의 잔여물도 침취의 원인이 된다고 하니까 꼼꼼하게 헹구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양치질을 하더라도 칫솔이 잘 닿지 않는 부분에는 치석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치석은 제거해주지 않으면 잇몸이 내려앉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제거해 주셔야 해요. 치과에서 스케일링 부분은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은 꼭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받아서 치석을 제거해 주시면 좋은 구강관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구강관리 방법들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습관화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개인위생과 구강관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건강관리에 대해서 진행하려고 해요. 건강관리는 비만과 지금 또 많이 겪고 있죠.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에요. 가장 먼저 비만의 원인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내가 움직이는 에너지 소비량에 비해서 영양소를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하자면 운동하지 않고 칼로리가 높은 음식들을 많이 먹으면 지방이 쌓여서 살이 찌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비만의 증상은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지방량이 많다 보니 숨이 차거나 일상생활이 어려운 부분도 많겠지만 비만에 특별한 증상은 없다고 해요. 그렇지만 비만은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지방간 등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비만 자체보다는 비만에서 오는 합병증이 더 무서운 병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만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물론 고도비만의 경우에는 주사를 맞거나 약을 복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습관을 개선해서 식사량을 줄이고 운동량을 증가시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까운 거리도 버스를 타고 다녔다면 이제는 걸어 다니고 승강기 대신 계단을 이용하면서 하루에 최소 30분 이상 꾸준히 운동하면서 운동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또 우리가 치킨이나 피자 같은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많이 먹었다면 이제는 건강식 위주의 음식을 먹고 평소보다 더 낮은 칼로리의 음식을 찾고 양을 줄여서 먹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겠죠?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운동량을 증가시키고 식사량도 줄이는 그런 생활 습관을 한번 돌아보시고 조절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올해 1월 말에 우리가 그린날에 관련해서 발표회를 계획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당일날 무산되었던 때를 기억하시나요? 그때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아직도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침이나 재채기, 대화 등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기도 하고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건을 만진 뒤에 눈, 코, 입을 만지는 등 접촉을 통해서 전파되기도 해요. 그래서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비말을 차단할 수 있는 마스크 사용이 필수예요. 이 외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예방수칙은 뒤에서 소개할게요. 그렇다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증상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37.5도 이상의 발열이나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과 같은 증상이 있기도 하고 가래나 인후통, 두통, 설사, 근육통 같은 증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 외에 다양한 증상들이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또 최근 발견된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뇌 손상이나 다른 합병증을 유발한다고 하니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서 우리 몸을 꼭 보호해야겠죠?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수칙은 우리가 항상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외출 시에 혹은 외출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셨을 때에는 바이러스가 우리 손에 묻어 있을 수도 있고 손을 씻지 않고 코나 입을 만지면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비누로 손을 꼭 씻어주셔야 해요. 이때 비누칠만 간단하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 사이사이, 손톱 밑, 손바닥까지 꼼꼼히 30초 이상을 씻어주셔야 합니다. 또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에는 손바닥이 아니라 옷소매나 손등으로 입과 코를 가리셔야 해요. 그 이유는 우리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자연스럽게 손바닥으로 가리고 재채기를 하는데 침이 묻은 손바닥으로 책상이나 의자를 짚으면 세균이 옮겨가기 때문에 접촉이 적은 옷소매나 손등으로 가려주셔야 합니다. 또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자와의 만남은 최대한 피하고 PC방이나 노래방처럼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많이 방문하는 곳은 방문을 자제해주세요. 특히 마스크는 비말을 차단해서 감염 위험을 매우 낮추어주기 때문에 마스크는 꼭 착용해주세요. 실외나 실내, 특히 공기가 잘 흐르지 않는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내드린 체온계로 매일 체온을 재면서 자가점검을 해주세요. 지금까지는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수칙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이 있는 분이 꼭 지켜야 할 수칙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혹시나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이 좀 있는 것 같다 싶으시면 이 수칙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증상이 발생하면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서 외출을 자제하고 3, 4일간 집에서 푹 쉬시면서 증상이 가라앉는지를 지켜봐 주세요. 만약 증상이 지속된다면 보건소나 지역사회 내에 있는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서 진료를 받으셔야 해요. 이때 의료기관을 방문하실 때에는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서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자차나 도보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절대 대중교통 이용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외출하지 마시고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셔야 해요. 이때에는 가정 내에서도 최대한 다른 가족들과 접촉을 피하시면서 자가격리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개인위생과 구강관리,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관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오늘 들으신 내용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하실 때 꼭 적용하셔서 개인위생도 지키고 건강도 지킬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육에 참여하신 소감은 일전에 저희가 상반기 사업평가 했을 때와 같이 설문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셔서 간단하게 이름 적으시고 교육에 참여한 소감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교육을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따가 또 저희와 성채팅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